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어려운 일이 어떤 세미나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를 위해 평균 몇 번 정도 시도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잠시 생각 후에 한 번 이하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적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가져야 할 성공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될 때까지 시도해 보는 습관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끈기를 가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랑앤라이브 첫째 주 MC 박명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앞자리에서 미리 오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제는 스폰서 사장님이시자 테드 그룹장님을 모시고 성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을 나눠보았습니다. 평소에 많은 분들께 나눠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역시 사장님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안녕하세요 주인공을 모셔볼 차례인데요. 비즈니스 경력이 5개월 되셨습니다. 그 5개월 중에 둘째 달에 EVP를 첫 달을 하시고요. 나머지 3개월 동안 유지를 하셔서 석세스 트립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사업하시고 4개월의 유지 기간을 맞춰서 12월 말일까지 석세스 트립을 달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민선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랑앤라인 사장님들한테 인사랑 1분 마이스토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송민선입니다. 제 1대 스폰서 사장님은 김수정, 오재수 사장님이시고, 상위 리더 스폰서 사장님은 최성결, 박명석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윤영순, 변우기 사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분 마이스토리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엄마이자 직장인으로 일상에 치여서 살아가던 중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부자에 관련된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부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블로그와 인스타를 시작하게 되었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도 빼고 돈도 벌 수 있는데 해볼래요? 라고 제 블로그 댓글에 누가 와서 글을 남겼었고, 그것에 호기심이 생겨 TR90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었고, TR90으로 3개월 동안 체중 12kg, 체지방률 9%를 감량하게 되면서 제품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었고, 세미나와 라이브를 통해서 100만 장자, 500만 장자, 1000만 장자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신성한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막연한 꿈이었던 100억 자산가라는 것이 여기서는 현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지금은 투잡으로 재밌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킨 이전에도 열심히 뭔가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킨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뉴스킨에서 꼭 성공할 수밖에 없다를 스스로 티업하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부자 성공학과 관련된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긍정 학원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나 자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고 부정적인 상황이나 말들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킨에 와서 성공한 사장님들을 보니까 그것도 같은 공통점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놀라웠었고, 어,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네, 괜찮아요. 편하게 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도 매일 자기 전에 매월 1억 커미션이 들어오는 걸 상상하며 기부하는 삶을 꿈꾸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미 상상의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뉴스킨에서 꼭 성공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송민선 사장님 비즈니스를 하는 거 보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 힘이 엄청나게 강한 것 같아요. 그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장님을 꼭 성공으로 이끌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12월 31일까지 석세스 트립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각오를 하셨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2024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일산 컨벤션을 가서 석세스 트립이 뭔지를 들었었고, 거기를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김수정 오재수 사장님께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여쭤봤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거나 하는 순간들이 왔었지만, 윤영순 그룹장님의 말씀들, 최성규 박명서 사장님, 그 이하 프리덤 그룹 사장님들이 목표가 생기면 끝까지 31일까지 밤 11시, 12시까지 끝까지 달려가시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더 힘내야지, 힘내야지 했었고, 이제 카톡방에서 서로를 독려하면서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우리 할 수 있다. 그런 멘트에서 제가 좀 더 나아가고 좀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24년 목표는 어떻게 되시죠? 24년도에는 저의 조직 확장을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6명의 실질적인 시스템 사업자를 함께 하고 싶고, 삼천 GV를 안정적이게 할 수 있게 정기 구매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컨벤션 무대에는 SBA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 상상하기인데 SBA를 꿈꾸고 계신가 봐요. 사장님께서 지금 5개월간의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렇게 성장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랑앤라이브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송민 선사님 투잡인데 지금 이 미팅 하시고 이제 또 출근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오셔서 동기부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랑앤라이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C 원픽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은근히 제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의 소개할 제품은요, 티알고 프리워크 아웃입니다. 아마 이거를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나도 저건데? 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이거 안 먹으면 운동한 기분이 안 나고요.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은 과라나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을 천연물질을 사용을 하는데요. 커피 한 잔보다 더 훨씬 적은 카페인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중에 파는 카페인 음료나 뭐 그런 드링크 있잖아요. 그런 거는 즉각적인 효과가 강력하긴 하지만 하루 쓸 에너지를 완전히 몰아서 지금 쓰게 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인제 프리 워크아웃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일단 땀구멍이 열리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대사가 잘 되는 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힘이 더 세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빨리 잘 진행되기 때문에 20분 운동을 해서 1 시간 운동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소비자분들 중에 심하게 운동을 하면서
고카페인 음료를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선물해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그런 제품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제품은 걷기를 한다든지 맨발 운동을 하신다든지 테니스를 치신다든지 배드민턴을 치신다든지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 포를 딱 선물을 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먹고 나서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치약을 쓰고 전화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한 포씩 주변 분들에게 편지랑 함께 선물하기에 참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원픽 제품은 티알고 프리워크아웃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포스트 워크아웃도 너무 좋습니다. 포스트 워크아웃 잠깐 이야기해 드리자면 제가 한참 트레이너님이랑 몸을 만들 때 그걸 먹고 어 초콜릿 맛을 포스트 워크아웃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근육량이 평균보다 더 빨리 자란다는 이야기를 그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티알고 자체가 엄청난 제품이니까 그렇게 꼭 오늘의 원픽 제품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인데요. 어 공 지금 랑앤 라이브를 드림 캠프를 계속 공지를 해 드렸는데 드림 캠프에 새로 생긴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정기 구매 30건 또는 50건 시상인데요. 비즈니스를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정기 구매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정기 구매를 많이 하시고 드림 캠프에서 성대한 인정도 받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요 며칠 동안에 내가 25 건이다라고 하면 30 건의 목표를 잡으시고 내가 45 건이다라고 하면 50 건의 목표를 잡으시고 뛰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인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스킨 몰에 들어가셔서 실적 조회를 누르십니다. 그다음에 팀을 누르시고요. 그 팀에 내 이름이 나올 겁니다. 내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상세 페이지를 좀 밑으로 내리다 보면 상세 볼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거기에 개인 정기 구매 개수와 그룹 정기 구매 개수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합산하시면 내 정기 구매 개수가 나옵니다. 지금 12 월에 들어가시면 결제된 것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 거를 체크를 하려면 1 월이 지나서 해야 되는데 12월 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1월 게 나오기 때문에 12 월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5 일까지 이걸 취합하는 거기 때문에 꼭 5일 전에는 그룹별로 취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새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에 부천센터에서 부천연합 드림 세미나 시무식이 있었는데요. 반가운 리더 사장님들의 얼굴이 보이네요. 귤과 떡을 나누고 계시는데 24년 부천연합 기대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으로 따끈따끈한 어제 저녁에 이기수 그룹장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랑아그룹 리더 워크숍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생생하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목표 설정을 확실히 하신 그림들도 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은 꼭 공유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원주 리더 사장님이신 권정한 사장님도 이 자리에 오셔서 목표를 공유하시고 꼭 해내시기로 다짐하신 다음에 이기수 그룹장님과 알콜 동맹을 하셨다고 합니다. 꼭 올해 목표 이루시기 바랍니다. 랑아그룹 사장님들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의도 미리 보기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웅장한 음악을 상상하시면서 본인의 생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까지만이라는 잠재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전지대를 스스로 깨는 상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의도적으로 상상하는 시간, 어떤 핀으로 무대에 설지 상상하는 시간 꼭 의도적인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의도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메인 게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메인 게스트는 젊은 나이에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저희 부부에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신 큰 리더 사장님이십니다. 20대에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30대 백만장자가 된 스토리를 가진 것 자체가 비전이겠죠. 수많은 젊은 사장님들에게 등대와 같은 분입니다. 백만장자 김보라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김보라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의 간단한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 20대 다 아시죠? 대학교 때려치고 모르는 분들도 누스킨. 있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저는 전직이 그림 그렸던 그림 이제 작가를 지망했던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누스킨을 피부 고민으로 만났고 제가 그 학교를 1학년까지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4번 그 대학을 보고 제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를 가도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저의 삶을 보면서 현타가 왔고 또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의 또 이제 삶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좋다라는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다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다 자산가잖아요. 그래서 현타를 오면서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내 삶을 바뀌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피부 고민으로 누스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스킨도 그 제 친구들 부모님과 똑같이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때 사사분면의 이해와 함께 제가 누스킨 사업을 그때 피부가 좋아져서 한 게 아니고요. 예, 비전을 봐서 그때 누스킨을 학교를 때려치고 누스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스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혜종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한혜종 진짜 네.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한혜종 들어갔다가 뉴스킨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뉴스킨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김보라 사장님, 이주원 사장님 부부를 보고 저는 아이 3명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드림보드에 이주원 사장님이랑 김보라 사장님이 아이 3명이랑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을 드림보드에 해놨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넷째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의 엄마인데 믿기지가 않으시죠? 네, 제 넷째는 낳지 말라고 제가 최성 교사님한테 네, 비추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 듣고 바로 제가 병원 가서 공장문을 닫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할 텐데요. 뉴스킨 코리아의 최연소 100만장자가 되셨어요. 그때 어떠셨고 또 어떤 성장이 있으셨는지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35에 100만장자가 되셨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주원 사장님이랑 저는 체연소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 체연소라는 붙는 게 너무 좀 싫었어요. 빨리 40대가 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어려 보여서 저의 그 20, 30대 뉴스킨에서 찍은 사진은 다 흑역사예요. 예, 흑역사고. 왜냐면 나이 들어 보이려고 머리 안에 다 싱을 넣고, 예, 50대 아줌마들이 하는 머리를 하고 다녔고, 50대 아줌마들이 입는 부티크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한 얘기, 내가 하는 제품에 대한 얘기를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혀 외모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최연소 뭐 이런 부분이 그때는 진짜 내가 학교를 때려치고 뉴스킨을 시작했는데 남들이 다 나를 지켜보는데 어 정말 내가 이 안에서 증명하고 싶다. 내가 한 선택이 맞다라고 내가 보여주고 싶다. 왜냐면 너무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학교에도 소문이 다 나서 학교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었고 집안에서는 다 진짜 발칵 뒤집혀서 좋은 학교 다니다가 왜 얘가 이상한 다단계를 하냐. 그래서 뭐 할아버지 따기 때리셨고 뭐 정말 불매 운동 일어났고 정말 아무도 진짜 주변에게 제품 유통을 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매일매일 울면서 비즈니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치만, 제가 이 뉴스캔에서 본 비전이 있잖아요. 아, 나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고, 이 안에서, 성공을 할 수 있어. 나도 진짜 내가 그림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 처음에는 제가 그 비전이었거든요. 500만 원, 300만 원을 빨리 만들어서 학교로 가는 거. 예. 그 비전을, 그 목표를 빨리 이루려고 정말 달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달린 결과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준비하세요. 김보라 사장님의 성장 그래프입니다. 누스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0년도 안 돼가지고요. 연봉이 2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만장자가 되셨거든요. 수많은 거절과 역경 속에서 나는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로 이렇게 뛰신 것 같은데, 사장님 조금 전에 최연소 이런 거 싫어한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나 큰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을지언정 지금은 강력하게 티업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장님들 어떠세요?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 같지 않나요? 이런 그래프를 원하신다면
오늘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런 그래프가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합니다. 진짜 이 그래프를 제가 보고, 야, 우리는 10년 동안 바닥을 기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저렇게 우리도 한번 치솟아 보자라고 하는 꿈을 그리게 됐습니다. 어떤 미래를 그릴 때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그래프를 딱 이미지화 시키시고 사장님들의 실적 조회를 들어갈 때마다 그래프가 이렇게 솟아날 거야라고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래프 공유해 주신 김보라 사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무언가 다른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목표 설정이 너무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진짜 목표에 순간순간 집중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목표화시키고 수치화된 목표를 가지고 뛰셨어요? 어, 저는 진짜 목표를, 사실 이제 위너풀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위너풀의 첫 번째 EVP가 저였고, 두 번째 EVP가 이주원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EVP가 한 적 없어서, 항상 EVP 워크숍을 혼자 가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고, 내가 진짜 힘을 실어드려야 되겠다, 스폰서 사장님에게.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을 하고, 근데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EVP잖아요. 우리가 이제 역산을 해서 티멜리트지만, 티멜리트의 15조고, 예. 그리고 결국 내가 지금 EVP면 4조를 만들어 쪼개가지고 4조에 내가 빨리 10개의 대리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한 1년 만에 죽어라 해서 1년 만에 한 것 같아요. 10개 대리점을. 죽도록 해서. 그래서 10개, 그게 눈뭉치라고 하잖아요. 눈뭉치가 처음에 뭉쳐질 때는 우리가 얼마 전에 눈이 와서 막 눈사람 만들고 했잖아요. 눈뭉치가 처음에 뭉칠 때는 너무 어려워요. 그 안에 연탄도 넣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게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항상 매달 GV 목표, 초대 목표, 예, 그 두 가지를 마치 두 가지 양 바퀴와 같다 해서, 왜냐면 하나만 하면 어때요? 한 바퀴만 돌아가면 계속 제자리에 돌잖아요. 두 가지 바퀴를 같이 돌려야 되고, 내가 초대에 대한 목표는 나의 석세스 트릭과 모든 것들이 핀업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초대의 목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저는 GV에 대한 목표. 그래서 첫 번째 GV는 사실 제가 사업하고 시작하자마자 3개월 만에 5천 GV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3개월 예, 만에 5천을 떨어본 본 적이 예, 있는데 3개월 만에 5천 GV를 했고, 예, 사업자 되고 나서 했고,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항상,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확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몇 명 데모냈을 때 매출이 일어나고, 몇 포인트를 하고, 그래서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저의 확률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사장님 하루 확률은 내가,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확률이 처음엔 되게 낮았어요. 네. 예, 처음엔 되게 낮았고, 제가 16번 데모내도 매출 한 번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예, 초기 때. 예, 그러니까 확률이 진짜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폰서 사장님께 제가 데모는 해드렸어요. 왜 내가 결과가 안 나는지. 그래서 데모를 해드리니까, 클로징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생이다 보고 남들한테 제가 뭔가 이렇게 권유를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제품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바디바만 나가는 거예요. 바디바만 나가서는 저희 목표 설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80도와 친구들을 나갈 수밖에 없게끔 클로징을 하는 연습을 했고, 매일 강의장에서 살았고, 제가 데모하는 걸 매일 녹음을 했어요. 녹음기로. 그래서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막 데모를 하는데 전율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데모를 하고 180도 친구들이 나가고 초대를 하게끔 그 클로징을 마무리하면서 그걸 거의 한 80%까지 확률로 높였어요. 그래서, 와, 16번 해도 안 됐던 거를 예, 그래서 그렇게 10명 하면 해서, 8명이 될 정도로 확률 엄청 높이셨네요. 예, 높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매달 LOI를 넣자. 초대를 한 10명 하니까, 예, 48시간 트레이닝에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10명에게 얘기하면 9명이 노할 거고, 1명이 예스 할 거다라는 얘기가, 저는 그게 확률로, 이건 나의 확률로 잡자. 그래서 10명을 내가 초대를 해보자.
그래서 에로하이 스쿨, 그때 제 초반에는 랑연 에로하이 스쿨 같이 하셨거든요. 최은영 사님도 막 강의하시고, 이기수 사님도 강의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랑연 에로하이 스쿨 초대하고, 무조건 거기가 이제 저의, 예, 꼬린점이었어요. 그리고 랠리를 초대하고, 그래서 초대는 그달 에로하이 스쿨에 몇 명을 초대할지. 예. 그래서 그 앞전에 이제 사업 설명이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매달 저의 LOI 스쿨에 넣는 거를 목표로 하고, 그래서 매달 LOI가 들어왔어요. 예. 매달 LOI가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동의서를 그걸 끝나면 동의서를 쓰게 하고, 예, 매달 LOI가 들어가고, 매일 데몬을 제가, 최소 신규 데몬, 재데몬 빼고, 신규 데몬 2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인맥이 없기 때문에, 3,000장 쿠폰을 뿌리면 데몬이 2건이 전화로 잡혀요. 3,000장 10군데, 중에 2건. 예, 2건이 잡혀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밥 먹을 돈도 없고, 예, 사업 초기에, 예, 저한테 쿠폰을 3,000장 뿌리고 데몬을 2건이 잡히면 너는 김밥 한 줄을 먹을 수 있어. 근데 너는 이걸 못하면 너는 먹을 수 없어. 굶어야 돼.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약간 제가 식탐이 되게 많은 게, 그때 허해가지고 음식을 그때 못 보면, 드셔서. 예, 못 먹어가지고. 예, 그래서 데몬을 2건을 잡으면 제가 김밥을 먹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 데몬을 2건 잡으면 김밥 천국에서 1,000원짜리 김밥을 하나 사갖고 먹고, 이제 세미나를 이제 또 들으러 가고, 그 다음 약속을 가고.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데몬 2건을 하지 않으면 데몬 가방을 매일 들고 다니면서 데몬을 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예, 진짜 어느 날은 데몬이 안 잡히고 데몬이 다 캔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데몬 가방이 되게 컸어요. 샘소나이트 본사에서 파는 이만한 샘소나이트 있는데 거기에 국자도 들어가 있고, 왜냐면 끓여서 보여줘야 되니까. 타사 수분크림 스프레이, 끓이고 막. 예, 우리 스프레이, 진짜 전 제품, 왜냐면 이게 실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왜냐면 그 사람 니즈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제품을 제가 지금도 어깨가 좀 삐뚤어져 있는데, 전 제품을 다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데몬 가방을 이게 끌고 다닌 캐리어도 아닌데, 진짜 질질 끌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제가 구두굽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았어요. 예, 구두굽을, 쇠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더라고요. 야,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갈고, 그러면서, 정말 어느 날은 데몬을 못해서, 정말, 진짜 한 3시간을 하염없이, 지금 하이에나처럼 울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한 11시? 그때 막 정리하고 있는 미용실 들어가서 데몬을 하고, 왜냐면 나와의 약속, 매일 데몬해야 되는 게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 데몬을 하고, 들어가고. 왜냐면 그래야지만 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겠더라고요. 근데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성공하겠어? 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성공 못하면 이건 거짓말이야. 세상이 거짓말이야. 막 이런. 네. 그래서 네. 그때 저희 스폰사님이 저를 보고, 김보라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데도 성장 못하고 성공 못하면 내 손에 장을 질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죠. 그때 결과가 난 때가 아니었어요. 예.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결단이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표본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장님께서 블루 다이아몬드 되시는 과정도 정말 순탄치 않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전 항상 목표를 세우면,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SBA죠. BA가 2007년도에 달성했고, SBA를 2008년도에 이제 3월 컨벤션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이제 커미션이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났거든요. 왜냐면, 이주환 사장님이 EVP, 저 EVP 합쳐가지고 BA가 됐고, 그렇게 해서 한 명 리크루팅해서 독립시켜서 8라인으로 1대만 8라인으로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래서 그때 SBA, 왜냐 그룹의 목표 때문에 달성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뭐 소득이 갑자기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합쳐지니까 아이디가. 예, 이주원 사님이 저희 파트너였거든요. 1대 파트너. 저희 남편이. 그래서 너무 커미션이 진짜
반으로 반토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레버러 밑에 데스가 없으니까. 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표 설정을 계속했어요. 계속 블루 다이아몬드 그러면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쉰 게 아니라 매년 예, 리크루팅을 일대로 진짜 2명, 3명씩 계속 독립을 시켰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목표를 세우면 항상 세트로 같이 오는 게 문제잖아요. 예. 항상 맞아요. 어떤 문제가 분들은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나의 그 장애 요소를 항상 같이 적었거든요. 근데 저의 장애 요소는 임신과 아이가 아픈 거였어요. 네. 아이 저희 네 제가 명을 낳으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예. 아니 그래서 목표를 세움과 동시에 그날부터 애가 열이 나고 그리고 목표 계속 제가 5년 동안 인부 팬티를 벗지 못하고 제가 5년 동안 블루 다이아몬드를 못 간 게 예, 임신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를 이제 첫째를 놓고 둘째를 11년도에 놓고 놓자마자 6개월 만에 또 셋째를 가졌어요. 셋째를 가졌는데 제가 그때 셋째를 가졌을 때 12주 때 컨벤션을 가게 돼요. 미국 컨벤션을. 예. 2011년도에. 예, 홀스 연도에 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12주 때 병원에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달 블루 다이아몬드 첫 달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LOI를 마감한 어 제가 기억이 나고 막 호텔 찾아가지고 막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잖아요. 그 컴퓨터 찾아가지고 맞아요. 예, 왜냐면 노트북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고 뭐 이렇게 와이파이가 잘 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막 거기 그때 호텔에서 컴퓨터 찾아서 마지막 LOR 넣고 첫 달을 다 통과했던. 예.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가지 말았는데 서부횡단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행히도 거기서는 무사했고 미국 컨벤션을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달을 달리려고. 왜냐면 EBA는 2달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달 유지하려고 막 이제 미친 듯이 뛰었죠. 한국에 와서. 임시 13주에. 그러고서 이제 자고 있는데 뭔가 축축한 거예요. 우리 딸이 오줌을 쌌나 이러면서 침대를 막 다 추측해서 딱 보니까 불을 켰는데 다 핀 거예요. 제 침대에 다 피가 막 다 쏟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피가 콸콸콸 나오더라고요. 제 몸에서 피가 막 칼칼 나와서 이제 병원을 응급실을 너무 무서워가지고 울면서 갔는데 그 병원에서 저를 바로 대학병원을 보내더라고요. 대학병원을 딱 보내는 순간 저의 그 차트를 딱 보더니 갑자기 저를 눕히더니 저를 이제 그 중환자실에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수혈이 필요하고 피가 멈추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태반이 반 이상이 떨어져서 저도 위험했고 아, 아이도 위험했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위험한 절대 거거든요. 태반이 예, 떨어지면. 네. 손가락 까딱하지 말고 누워 있어라. 대소변도 다 받아야 됐고 그러면서 이제 중환자실, 예, 산모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는 막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블루 다이아몬드 그룹에서 가야 되고 파트너들과 약속했고 난 목표를 이뤄야 되는데 왜 내가 목표가 하는 동시에 내가 이렇게 됐나. 그래서 정말 너무 서러워서 너무 서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날 이제 그러면서 아기 날 때까지 누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기 날 때 그런 집에서 제가 그래서 10개월 동안 이모님과 저희 집에 이제 그때 중국 교포 이모님이 있었는데 이모님과 둘이 매일 이모님이 밥 차려주고 전 누워 있고 그래서 누워서 그래서 저는요 계속적으로 그때 이제 제가 긍정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내가 이 네. 원망 불평을 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긍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 내가 그러면 애를 낳는 동시에 나는 블루 다이아몬드 진행을 하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긍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강의를 들었고 그때 당시 이렇게 줌이 없었잖아요. 매일매일 제가 테이프, 강의 테이프를 듣고 누워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고 내가 지금 집에 누워 있어. 이러면서 애기 놓으면 만나자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기를 이제 놓는 순간 아기도 이제 일반 병원에서 못 낳거든요. 그래서 놓는 순간 이제 놓고 나서 또 출혈심에서 한 진짜 한 5시간을 계속 예,
병동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조리원에 갈 때까지만 기다리자. 그래서 조리원에 가는 순간부터 이제 인맥 확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돌보지 않고, 왜냐면 셋째 엄마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저희 네. 애는 계속 분유를 먹이고, 저는 그때부터 다른 산모 엄마들, 그쵸? 첫째 엄마들, 처음 아기 낳는 엄마들한테 관심을 사고, 거기서 이제 제품 유통이 다 되고, 조리원 원장님한테 제품이 다 들어가고, 그때 이제 에이즐락 세트가 다 들어가고, 대문을 잡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조리원에서 대문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제 1대 파트너 한 분이 이제 소개받아서 이제 파고 내려서 나왔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블루다이아몬드가 되고, 집에 오는 사람, 제가 아직 몸조리기 때문에 집에 오는 사람을 리크루팅 하자. 그래서 집에 오는 분이 뭐예요? 어떤 분이에요? 아기 낳고? 예. 글쎄. 아이들 책 영업사원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프레벨 영업사원 했던 친한 언니가 또 셋째 낳았다고 집에 오더라고요. 집으로 이제, 아기 낳고 이제 집에서, 오는 조리했을 때 그 언니가 와서 제가 그 언니를 리크루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사업을 그만뒀고, 예, 지금은 이제 암 투병하고 힘들어서 지금도 친하게 연락하고 지내지만, 그때 당시 저의 블루다이아몬드 라인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프랩을 하는데 저는 사실 누워 있었잖아요. 10개월 동안. 근데 그 언니도 똑같이 사실 그 언니 둘째를 낳고 전 셋째를 같은 시기에 낳는데 그 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언니는 소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사분면을 풀고 그 언니에게 비전 제시를 하고 같이 몸조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사업을 진행시켜서 블루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네, 그렇게 아, 마무리하면서 네, 블루다이아몬드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사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황을 탓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긍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문제가 놓였을 때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도대체 뭐를 우리를 이렇게 뛰게 했을까? 어떤 것이 김보라 사람을 이렇게 뛰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정말 목표가 아니었을까요? '내 인생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뛰어넘어야겠다.'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의 진짜 찐한 스토리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에피소드 제조기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진짜 지나고 보니까 정말 재밌었던 스토리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많은 리더 사장님들 계시는데, 어,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베스트 3개만 또 사장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최성재 사장님께서 꼭 그걸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셔가지고,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스캐너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OTG 그룹이라고 되게 큰 그룹에서 갑자기 의사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께서 의사를 초대하면 병원에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BOM에 초대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보니까 25살에 스캐너가 나온 것 같아요. 26인가 5에. 예. 그래서 제가 머리를 파마를 뽀글뽀글 했어요.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그리고 안경을 뿔테 안경으로 이제 원래는 제가 사업 초기에 선글라스 끼고 다녔거든요. 아마 초기 때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최은영 사장님이랑 제가 선글라스 끼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돈을 그래도 좀 벌어서 SBP가 돼서 뿔테 안경으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그러고서는 엄마 백을 빌리고 엄마의 그 밍크털 아니고 저희 집 가난했기 때문에 지하에 살았기 때문에 토끼 털 있잖아요. 토끼털 모피를 빌려서 나이 들어 보이게 예, 뭔가 최대한으로 의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게 해서 제가 양재 병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콜드를 가요. 의사분들 콜드를 가는데 거기서 실제 초대도 했어요. 의사분들 실제 야, 사업하면서 그렇게 해서 초대했는데 초대를 하셨어요? 예, 초대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대하는 과정 안에 딱 보니까 전립선 클리닉이고 그분이 막 TV에도 나오신 거예요. 막, 어.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막 이런 프로에 나오고, 막 건강 프로에 나와서 제가, 이분 리크루팅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이제 인포메이션 앞에서 이제 그 실장한테 스캐너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원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게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캐너. 그래서 어떻게 원장님 만나러 왔으면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스캐너 회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요즘 여자들 여기 전립선암에 많이 걸리는데, 그게 다 무슨 이유인지 아니야. 전립선암이 항산화 수치 때문에 그렇다. 그걸 잴 수 있는 스캐너, 바이포토닉 스캐너라고 노벨상을 받은 걸 제가 원장님을 만나러 왔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전립선. 뭐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그래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나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후회 안 하시겠어요? 제가 원장님 만나면 완전 이거 끝장나는데 후회 안 하시겠어요? 당당함.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가시라고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안타깝다. 왜냐면 저분 너무 안타깝다.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나올 때까지 몰랐어. 중요한 것은 나올 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가 다음에 문제인지 몰랐어요. 저희는 이제 젊은 파트너들이 많아요. 매일 아침 미팅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항상 이제 그 전날 사례를 이제 나눴는데 제가 이제 전립선 클리닉에 들어간 사례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현모 사장님께서 진짜 전립선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립선이요. 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몰라? 이래요. 이게 전립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현모 사장님 갑자기 목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전립선을 잡으시더라고요. 전립선을 이렇게. 잡으셨네요. 네, 그래서 저보고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그래서 전립선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전립선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립선은 여자에 없어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있는데 그러면서 공부 좀 하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만 물어봤는데 전립선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남자 거기에.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아니 그때 뉴스킨에서 모든 공부를 다 해줬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립선이 저한테 없는 전립선을. 왜냐면 그림 그렸던 사람인데 제가 전립선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보통 그래서 그때 프로스테이트 포뮬러 런칭하기 전이기 때문에 뉴스킨에서 공부를 안 시켜줬어요. 예. 포토 스캐너만 알고 나간 거죠. 그냥 바이오 포톤 스캐너와 항산화만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립선을 그때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저한테 없고 여자한테 없고 남자한테만 있다라는 거. 네. 그 사례 그 에피소드 하나가 있고요. 사장님 덕분에 오늘 전립선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네. 아니 진짜 사장님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지금 모든 제품 다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전립선 여기 모르시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실걸요? 저처럼? 아니 다 아세요? 네, 그러면 다 사장님들 저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에요. 네, 저보다 다 나으신 분들이고요. 또 두 번째. 이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매일 쿠폰을 제가 뿌리고 붙이고 다녔거든요. 동타기 하고 막 다녔는데 제가 이제 초기 때 이게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잘 사는 아파트, 그때 당시만 해도 잘 사는 아파트만 이렇게 밑에 현관에 비밀번호가 타워팰리스 뭐 있거든요. 이런데요. 네. 잘 사는 아파트. 타워팰리스는 사실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는. 그냥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그냥 동네에서도 좀 푸르지오 아파트, 저희 동네에, 최근에 생긴 아파트가 이름이 그때 당시 푸르지오가 처음이었어요. 대우 아파트에서 처음 푸르지오가 생겼는데, 거기만 이제 번호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붙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쿠폰을 붙여야 되니까, 멜빵 바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문을 열 때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의 아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12시에서 12시 반 사이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점심 안 먹고. 그래서 제가 걔네들이 이제 번호를 누를 때 뒤에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잠깐 이렇게 딴짓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걔네들이 열리면 미친 듯이 뛰어갔거든요. 미친 듯이 뛰어가가지고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 딱 타고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제 한 번째 똥하고 두 번째 똥하고 세 번째 똥 하는데 갑자기 뭐 어떤 애가 내가 뛰어갔는데 미친 듯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이따 방송에서 딩동댕동 갑자기 이제 아파트 전체에서 거기 되게 큰 아파트였는데 지금 이제 조심하라고 지금 맥빵 바지에 선글라스 낀 여자 지금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있다. 그 여자
조심해라. 그 여자를 본 사람은 신고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교, 거기 그 아파트에서 제가 걸려가지고 진짜 쿠폰 다 떼고 결국 걸려가지고 그런 또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못 유괴범으로 도망가고 몰려. 결국엔 잡혔네요. 네, 또 잡혔어요. 네, 네. 잡혀가지고 또 다 떼고 붙인 거 다 떼야 되고 또 유괴범은 아니고 제가 또 이제 그 아이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뛰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된 사건이 또 있고 또 이거는 또 많은 분들이 아는데 지금 이제 예전에 삼성플라자였던 그 지금 분당에 있는 정자동에 있는 예, 제 친구가 거기 근처에 살았는데 집이 되게 로얄 팰리스라고 정자동에 되게 좋은 집을 제가 또 놀러 갔었어요. 이 동네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매일 대모해야 되는 게 저의 또 하루의 원칙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모 가방을 들고 그쪽에 가서 콜드에서 대모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날 잡힌 대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내가 대모를 해야 되겠다. 즉석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대모를 가방 들고 쇼핑백 한 3개를 들고 그리고 갔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갔어요. 선글라스는 늘 꼈으니까. 왜냐면 돈이 없어서 그 선글라스 벗질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눈이 마이너스 시력이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벗으면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 선글라스를 껴야지.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거기 또 AK 플라자에 가서 저랑 같이 LOI 동기였던 분이 있어요. 저랑 나이도 똑같고. 근데 그 친구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여드름도 안 나고 괜찮았어요, 상태가. 근데 안경점에 들어가서 저랑 콜드를 하겠는데 안경점 들어서 대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간 친구는 대문하고 있잖아요, LOI 동기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는 확률이 좋았어요, 저보다. 그래서 안 되겠다. 왜냐면 저는 이미 다 그쪽을 다 거절을 받은 거예요. 다 거절을 받아서 안 되겠다. 한 사람을 내가 그냥 타겟 삼아 그 사람을 미행해서 그 사람을 내가 발라주자. 이건 이번에 발라주면 미행이 되지 않냐. 누스킨 제품 그냥 바르면 끝난다. 그래서 제가 AKL 플라자 들어가서 명품백을 들은 주름 많은 아줌마를 제가 타겟을 해서 저 아줌마다 해서 그 아줌마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신발 구경할 때 같이 옆에서 신발을 만지고 그 큰 대문 가방을 제가 들고 그분이 옷을 구경하면 같이 옷 구경을 가서 그분이 에스컬레이터 하면 같이 따라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러면서 계속 한 2시간을 미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2시간이나. 예, 2시간 같이 2시간이나. 쇼핑했어요. 그분과 그 한 분을 위해서. 왜냐면 그분은 진짜 제가 발라주는 주름 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지하주차장 쇼핑을 다 끝내고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예, 그때 이제 강병호 사장님께서 또 콜드 미팅 진행하셔가지고 고수는 앞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같이 발걸음을 함께 해서 옆에서 쿠폰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또 시키는 대로 바로 또 하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이제 같이 발걸음과 그분과 이제 발걸음을 빨리 막 갔어요. 그래서 옆에서 선물이에요 이러면서 딱 줬는데 그분이 저한테 정체가 뭐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바로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 뭐라고 했냐면 주름이 많아서 따라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름이 많아서 따라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미친 거 아니에요. 저리 가세요. 막 경찰 부를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거 바르면 주름 펴지는데 제가 이랬거든요. 저리 가시라고요. 경찰 부를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깝다. 막 이러면서 진짜 이거 뉴스킨을 못 만난 게 진짜 불행이다. 저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사례를 또 나눴는데 정현모사님이 그 사람을 왜 싫어하는지 모르냐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모르냐요.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또 정현모사님 또 여기 전립선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그분이 기분 나쁜 거 칭찬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걸 두 분한테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기분 나빴겠다. 네, 그런 또 아유,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베스트 3개만 제가 또 뽑았습니다. 아, 누가 못한다고 하나요, 지금? 네, 누가 못한다고 하나요?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도전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 도전을 안 한다고 했는데, 김보라 사장님은 그림만 그리시다가 관계나 뭐 사람에 대한 걸 전혀 모르고 그냥 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뛰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때는 괴롭고 힘드셨겠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재밌는 스토리가 됐잖아요. F의 극을 보여주시는 네, 이야기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이 김보라 사장님께서 지나온 스토리를 쭉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아 내가 한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한계 짓지 말고 열심히 뛰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주간이 이번 주 주간이 석세스 트립 주간이잖아요. 석세스 트립을 6 개월 안에 마무리를 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장님도 성장하는 그 시기, 그리고 지금도 티멜트 트립을 계속 가시면서 그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으시잖아요. 석세스 트립을 비즈니스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석세스 트립을 4번 연속 가면 피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보니까 저 그래프가 보면은 그때 벨로시티였다면 그때 PA를 달성했더라고요. 예. 어, 저 1대를 늘리면서 레그를 내렸기 때문에 벨로시티를 때 한 4년 만에 PA를 달성했겠다라고 이제 저희 조직도를 보면은 보는데 그 과정에는 석세스 트립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석세스 트립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리더가 가고 형제 라인이 가면 다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위에부터는 약간 완만한 성장이에요. 저렇게 꺾이진 않았어요. 그때 제가, 예, 팀 엘리트가 돼야지만 석세스를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팀 엘리트도 백만장자가 2015년도에 되고, 팀 엘리트 진행을 제가 2달째 하고 있었는데, 또 넷째가 생겨가지고 미끄러졌는데, 벨로시티로 제가 팀 엘리트가 됐어요. 근데 그 꺾이는 그 안에는, 어, 저희 이제 그룹이 집중했고, 석세스 트립을, 저희 개인이 집중했고, 모두가 집중했을 때, 예, 다 같이 성장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세스 트립을 사실 이제 작년에도 이제 12월로 다 마감했잖아요, 사장님들. 성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파트너들을 이렇게 보면서 목표의식이 강하고 석세스를 끝까지 해낸 분들은 성장했더라고요. 예. 엄청난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석세스 트립이 이렇게 진짜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PA 되면 석세스 트립은 그냥 그 맡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PA를 목표로 하시고 4년 연속 석세스 트립을 진짜, 왜냐면 이게 가면 갈수록 성장하지 못하면 못 가는 이게 프로세스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에스컬레이터 그래서 같아요. 안 예, 올라가면 맞아요.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고, 사실 근데 도전을 하고, 도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한테 내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잘 될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할 수 있는 기대감을 내 자신한테 설득을 해버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미 사수 때 훈련을 했어요. 왜냐면 도전이라는 거는요, 희망과 기대감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시작부터가 그냥 져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러니까 난 할 수, 잘 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내 자신한테 동기부여 시키는 거예요. 난 이러니까 난 잘했어. 난 이러니까 될 수밖에 없어. 네, 이렇게 사장님들이 계속적으로 스스로 기대감을 갖고 믿음을 갖고 도전을 하시면, 저는 이번에 4월 마감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진짜 최초로 있는 글로벌 컨벤션이 한국에서 있잖아요. 모두가, 예, 조기 달성하셔서 다 그곳에 올라가시길 응원합니다. 예, 저희 파트너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 랑현 사장님들한테 마지막 해 주고 싶은 이야기까지 지금 마무리하신 거죠? 네네. 사장님들 오늘 김보라 사장님의 좌충우돌 스토리, 그다음에 에베레스트산 같은 그 그래프,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김보라 사장님께서 정말 가감 없이 진짜 그룹원들한테 해 주듯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보라 사장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화이팅! 네. 오늘 아마 울고 웃고, 예,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송민선 사장님도 나왔고 김보라 사장님도 나오셨는데요. "한계는 없다. 환경에 굴하지 말자. 나를 미치게 만드는 꿈과 목표를 갖자." 그것만이,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꿈만이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김보라 사장님께서 하셨던 이런 행동들을 스폰서가 시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병원 가서 원장님 만나서 콜도 하고 와, 뭐 이런 거를 시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꿈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 목표를 지금 눈앞에 있는 석세스 트립을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석세스 트립으로 스타트라고 하는 주제로 랑앤라이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리더 사장님을 잠깐 모실 텐데요. 김미경 사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2대 스폰서 사장님 김미경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은 김미경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리에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해드렸지만 이번 주 주제가 석세스 트립으로 함께 하자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송민선 사장님께서 5개월 만에 석세스 트립 사업을 500개월밖에 하지 않았는데 석세스 트립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인 내가 먼저 한계를 지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폰서 사장님이 김수정 사장님이시거든요. 그 김수정 사장님이 송민선 사장님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처음부터 갖고요.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폰서가 같이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초기에 석세스를 스폰서가 미리 달성을 했기 때문에 파트너를 데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석세스 트립을 도전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더라면 파트너 사람을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스폰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스폰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6개월 안에 석세스 트립을 달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이거 있잖아요. 잠시만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좀 해 드릴게요. 마지막 성교를 이야기를 해 드리면서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를 위한 의도적인 노력은 이번 주에 의도적인 상상인데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명단 작성을 꼭 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EBA를 달성을 하셨더라도 작년에 EBA를 했고 SBA를 했더라도 이번에 인정을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1월부터 4월 내에 그 핀을 한 번이라도 핀을 달성을 해야 이 무대에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재작년에 어떤 핀을 찍었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 실제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핀을 한 번이라도 찍어야 6월 달에 이 무대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작년에 1위 했으니까 그런 무대에 올라갈 거야. 그거 아닙니다. 6월부터 4월까지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핀을 꼭 달성을 하셔야 무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요? 오늘도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열정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거 한테 요청해 드릴게요. 김보라 사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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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